자, 보겠습니다. 8회입니다. 8회 1번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거다?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어서 몇 번만 만나는지 한 번만 만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문제 없고 문제 없는데 얘는 문제가 있죠. 맞습니까? 리을은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fx가 ax 더하기 b일 때 f3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를 구하라고 하는데 미지수 두 개인데 우선은 f1이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주어져 있고 f 인버스 1이 2니까 얘는 f2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랑 2a 더하기 b가 2인 거 잘 연립해서 a, b 값 구하고 나면 답 구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3번입니다. y는 x분의 3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좌표 평면에 위에 있는 상수가 어쨌든 양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요렇게 만들어진 거, 요렇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래프 모양 봤을 때 원점 대칭,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말이네요. 왜냐면은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함수값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뭐가 안 되냐면은 0이 안 되죠. 맞습니까? 정의역도 x가 0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 x축 y축이 점근선이고 1사분면과 3사분면 베이스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맞는 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ax 더하기 b가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게 그림을 갖다 그리라 했는데 fx는 ax 더하기 b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3까지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얘가 0,-1과 3,5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함수 f에다 집어넣어 봤을 때 x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1이고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5가 되고 위에 b값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나오는 거다. 한쪽으로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지금 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잘 정의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른 루트 2x 더하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x 더하기 a 그리고 더하기 5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5를 갖다 더했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겠죠.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b값이 5가 되는 거다. a값, b값 모두 구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4분의 2x 더하기 3의 대칭이 되는 점과 대칭이 되는 직선 찾으라 했죠. 무조건 뭐 하는 거? 대가리 쪼개는 거. 그래서 y는 x 더하기 4분의 위의 분자가 뭐가 돼야 될 거냐면 2x 더하기 8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얼마를 갖다 더해줘야 될 거냐면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5를 갖다 더해야 원래 있었던 식과 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2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누구를 기본 베이스 함수로 하는 거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5를 기본 베이스로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가 더해져 있는 거 보니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대칭점이 마이너스 4,2로 그 다음에 원래 게 y는 플러스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었는데 그 대칭이던 직선들도 결국 같은 평행이동에 의하여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이만큼. 그래서 얘가 여기는 요 y는 x 더하기 r이 될 것이다. 그것 이용해서 pqr 갖다가 더해서 결론 내려주면 끝. 오케이? 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p이면 q에다가 참이라면 뒤쪽에 있는 게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가 3 이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만들어질 테니까요. 오케이? 그게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8번으로 갑니다. 루트 A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때 X 대신에 X 빼기 3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가끔 묶여있을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X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A에다가 괄호 치고 X 대신에 X 빼기 3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3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누가 바뀌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Y는 루트 A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가 2,5를 지난다.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Y값 5는 루트 A 곱하기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계산해서 A값만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쏜 애고요. 나달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나달은 화살을 맞은 애니까 Q이면 나달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것인데 지금 각각의 명제들이 참일 때 항상 참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대우 명제니까 R이면 낙Q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P이면 R이고 R이면 낙Q가 되는 거니까 뭐가 참이 되는 거다? P이면 낙Q이다가 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이용했냐면 대우 명제와 3단 논법을 이용을 해서 9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10번. 괜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함수가 뭔가 조금 F가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 할만합니다. 뭐냐면 G.fx니까 G의 fx인데 물론 이 f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g라고 하는 함수는 뭘 집어넣든 간에 얼마만 더해주면 돼? 10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f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g의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fx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는 저 fx에다가 x 10을 갖다 더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6이 되고 얘는 x 더하기 16이 될 겁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 함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역이 y가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16이니까 어디를 지날 거냐면 여기는 요 0,16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얘를 잠깐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x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16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16 마이너스 a제곱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하나 갖다 그려줘야 되는데 그 2차 함수가 옴으로써 치역이 1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대충 이런 모습을 갖다 만들어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a, 16 마이너스 a제곱인데 거기는 그 16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제곱은 4가 되고 a는 풀마 2가 되는데
그 중에서 A는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야 지금 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지금 Y축보다 왼쪽에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1번 두 자연수 XY에 대한 명제. XY가 모두 짝수면 X 곱하기 Y는 짝수이다 의 대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X하고 Y가 모두 짝수라고 하는 거는 X가 짝수이고 Y가 짝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우 명제를 만들기 위해 결론부터 부정을 좀 해주자면 X 곱하기 Y가 홀수이면 그 다음에 얘를 부정하는 거죠. 얘는 X가 홀수 또는 Y가 홀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보기가 있는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XY가 홀수이면 뒤쪽에 있는 X가 홀수 또는 Y가 홀수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써줄 수 있을 거냐면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가 홀수 또는 Y가 홀수라는 건 X 홀수 Y 짝수, X 짝수, Y 홀수, X, Y 모두 홀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저기 나와 있는 저 한 문장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변경시켜서 만들어냈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보니까 절대값 X-1이 3보다 작은 거니까 X-1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갖다 더하면은 그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겠죠. 그래서 여기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고 B-2가 4보다 큰 건데 지금 바깥쪽에 색칠이 되어 있으니 둘 다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B가 6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하여 A와 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 나 P이면 Q이다. 이거 이상하다. P면 Q인데 나 P여도 Q래. 뭔 소리야? P가 되던 P가 안 되던 다 Q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Q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전체 집합 U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 P가 됐든 아니면 P의 바깥쪽이 됐든 모두 다 지금 Q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not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것이고 not R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런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해보면 Q에서 R의 여집합을 빼면 R이냐? 맞죠? 왜냐면 Q는 U니까요. 두 번째 P에서 R을 빼면 공집합이냐? 그건 틀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P에 들어가는 R이 아닌 녀석들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Q에서 P를 갖다 빼면 저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현해 봤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 집합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이야기다.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 보기가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4번 F랑 G랑 H가 있어요. F는 식이 있고요. H는 뭔가 이상한 거랑 같이 있고 H의 역함수가 존재한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H 도트 G 도트 F의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H의 G의 F의 X가 HX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H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안쪽에 들어있는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G의 fx가 그대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x가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f가 뭐라 그랬냐? 문제에서 3x-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관계식에서 g8을 구하기 위해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3을 집어넣을 겁니다. 9 빼기 1이니까 g8은 3이 되겠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h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h가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에서 절대값이 나올 때는 항상 뭐 합니까? 제곱을 하죠. 왜냐면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면 그냥 a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을 통해서 비교하는 건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전개하면은 절대값 a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제일 앞쪽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전개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쪽 거 계산하시면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꿔야 된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2 곱하기 절대값 ab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날라갈 거 정리를 좀 해보자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게 ab 빼기 절대값 ab가 되겠죠. 근데 절대값 a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은 절대값 a하고 a를 비교해 봤을 때 양수면 둘이 같은 거고 음수면 왼쪽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그 절대값 안에 a가 아니라 ab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다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지금 ab 빼기 절대값 ab니까 저 주어진 식에서 절대값 ab를 반대쪽으로 넘겨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쪽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다. 왜냐면 가나다만 채우면 끝나는 문제니까. 오케이? 그게 1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루트 3x-a 더하기 1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하고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하고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하여 지금 저 빨강이를 y는 x에다 대칭시켜주면 빨강이를 y는 x에다 대칭시켜주면 대충 이런 식의 모양의 그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루트 3x-a 더하기 1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 한쪽으로 넘기면 루트 3x-a는 x-1 양변을 제곱하면 3x-a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 더하기 1 이퀄 0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여기가
x가 알파인데고 여기가 x가 베타인데인데 이게 y는 x니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고 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건요. 이렇게 이었을 때 조금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 1대1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갖다 뺀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저기는 저 2차 방정식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두근의 합이 5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a 더하기 1인 것까지 알게 되거든. 근데 어쨌든 알고 싶은 건 a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식은 지금 여기는 이 관계를 활용하여 우리가 알게 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알고 있는 세 개의 값을 각각 대입하여 식을 만들어서 a 값을 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17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때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1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한 번은 2분의 a 더하기 1이고 한 번은 2분의 a 마이너스 1인데 역함수 가질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2분의 a 더하기라고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두 직선의 기울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이 2분의 a 더하기 1과 2분의 a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 4를 갖다 곱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으로 갑니다. 자,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시면 자연스럽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뒤쪽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더 해놔야 된다. 근데 얘가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저 녀석이 대체 어떤 함수인지 대가리를 쪼개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x 더하기 1분의 3 해서 x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또로로로로로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위쪽 상수가 3이니까 기본 함수가 1사분면과 3사분면 베이스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냐면 0,2하고 또 어떤 점을 지나겠죠. 2,0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래서 여기가 0,2고 여기가 2,0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금부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함수가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냐면 대충 이쯤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가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냐면 지금처럼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거 가능하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또 무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가 한계냐면 0,2에서 만나거나 2,0에서 만나는 건 1사분면에서 만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축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2를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2a-1이 2니까 루트 2a가 3이고 양변 제곱하면 2a가 9, 그래서 a가 2분의 9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2,0 지날 때를 생각하시면 루트 4a-1이 0이고 루트 4a가 1이고 4a가 1이고 a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a는 4분의 1, 이때의 a는 2분의 9.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a 값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라고 하는 범위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다양하게 물어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19번 F1분의 1, F2분의 1, F3분의 1. 그러니까 F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사실 필요한 건 뭐냐면은 F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얘는 루트 2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유리화 해주시면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1,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다 갖다 곱하면 분모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거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fx분의 1이 이렇게 생겼고 f1분의 1에서부터 f40분의 1까지 갖다 더하는 거니까 f1분의 1은 여기는 요 식에다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크게 묶어내고 x에다 1부터 집어넣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하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마지막에 x에다 40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4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7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81이 됩니다. 날라갑니다. 짠짠짠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9 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끝 하는 게 1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식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고쳐놓고 지금과 같은 무리식은 특히나 이런 유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간단하게 만들어서 정리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인데 1대1 대응이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a까지인데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같다.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f-3이 6입니다. FA가 0입니다. 해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오케이? 이게 2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이라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랑 B랑 모두 0임을 증명하여라. 그래서 뭘 쓸 거냐면 기류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0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주어진 식에서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니까 B 루트 2가 마이너스 A인데 B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눠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루트 2가 마이너스 B분의 A야. 근데 루트 2는 무리수고 마이너스 B분의 A는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다시 유리수가 되겠죠. 무리수랑 유리수랑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모순이 생겼네. 가정한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B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가 0이니까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인데 B 대신에 0 집어넣으면 A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2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A도 0이다. 증명 끝. A도 B도 모두 다 0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뭘 이용해 증명했다?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했다. 결론을 부정하고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후에 문제가 되는 모순을 밝혀냈다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2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산술기하고 몇 가지 개념들이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전체 집합 U는 112하의 자연수, A하고 B에 들어있는 것을 SA, SB 원소들의 합이고, A랑 B랑 합치면 U,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랑 B랑 합치면 U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는 원소가 없고 여기는 2하고 3이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쪽 부분에 원소의 합을 X라고 하고 반대쪽 부분에 원소의 합을 만약에 Y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원소들을 다 더한 거 X만큼, Y만큼, 그 다음에 2랑 3까지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55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X랑 Y랑 2, 3까지 갖다가 더한 게 그 1부터 10까지 원소가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 X하고 Y를 갖다 더하면 5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SA랑 SB 갖다 곱한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SA하고 SB를 갖다가 더하면요, SA는 X 더하기 5, SB는 Y 더하기 5니까 X 더하기 Y가 50이라서 6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SA하고 SB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보자면 SA 더하기 SB를 2로 나누고 2분의 SA 더하기 SB는 루트 SA, SB. 그래서 루트 SA, SB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양변체 곱하면 SA, SB 갖다가 곱한 것이 30의 제곱이니까 9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곱한 것의 최대값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90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번입니다. 자, 얘가 이거랑 안 만나고 이거랑 안 만나야 된다. 근데 x는 3, y는 2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의 평행 또는 수직한 직선들인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점근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x 이퀄 3과 y 이퀄 2를 점근선으로 하면 이게 점근선이 첫 번째 분모가 0인 거니까 x 더하기 a가 0인 거에서 x가 마이너스 a고 얘가 3이니까 a 값 하나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y에 관한 점근선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의 b를 이용하니까 y는 1분의 b가 2니까 b 값이 2가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3, b는 2. 다시 말해 이 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c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보자면 x-3분의 2x-6, 그 다음에 x-3분의 6-c. 그래서 얘는 x-3분의 6-c 더하기 2라고 하는, 그래서 좌표 평면 상에서 x 이퀄 3과 y 이퀄 1을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녀석이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누가 있냐면 y는 2x 마이너스. 자, 그럼 y는 2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은 어디 지나냐면 여기에 있는 요 2,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2를 지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직선이요.
근데 이 유리함수가 x-3분의 6-c 더하기 2가 만약에 그래프가 6-c가 양수라서 이렇게 생겨버리면 y는 2x-4라고 하는 직선하고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위쪽에 붙어있는 6-c가 반드시 0보다 작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c가 6보다 크니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뭔가 연산이 되게 복잡하고 했다기보다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파악해야 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